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입니다. 네, 이번은 소양호 포인트 제3부, 네, 빙어마을, 빙어호라고 하죠. 네, 빙어,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 부평보를 막으면서 여기가 이제 빙어호라고 인제군에서 명명을 했는데, 이 빙어호가 왜 빙어호냐? 이 겨울에는 항상 인제군에는 빙어축제라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 상류에 보시면 처음 포인트 소개해드렸던, 네, 인제대교 포인트, 이 부근의 얼음이 얼어요. 수위가 상당히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제 빙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근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먹을거리라든지 그런 축제를 하고, 여기서 이제 빙어를 잡는 그런 빙어 축제를 하는데, 이 소양호 수위가 많이 내려가면 여기 물이 없어서 빙어 축제를 한 2, 3년 못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평에 볼을 막고 여기 물을 가두고 여기서 상시 빙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네, 인제군에서 이 시설물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공원도 있고 여기 주차장도 있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물을 채워서 빙어 축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빙어호는 이 신남골과 이 부평골로 나뉘어요. 일반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부평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부평골, 좀 신남골이에요. 그래서 신남골하고 부평골로 나눠서 포인트 설명을 먼저 만수위 때 할 수 있는 포인트와 그 다음으로 갈수기 때 할 수 있는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사계절 낚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통상 얼음 낚시, 겨울 얼음 낚시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네, 얼음이 얼면 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얼음 낚시들을 하세요. 네, 떡붕어도 얼음 낚시를 해서 잡으시는 마니아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 볼을 막으면서 여기 물이 차요. 물이 차면서 여기를 얼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근에서 네, 얼음 낚시들을 해서 겨울에도, 네, 떡붕어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깝죠. 신남 쪽이 서울 경기 방향에서 오실 때는 좀 가깝거든요. 상류 쪽에서. 그리고 포인트가 이 주도로, 이 44번 도로인데 44번이죠. 이 44번 도로에 연에 있어요. 바로 옆에. 접근 용이해서 여기 오셔서 얼음 낚시들을 하시더라고요. 축제장으로. 그리고 봄이 되면 소양을 아까 말씀드렸듯 4월 늦어도 4월 말, 아니 말에서 5월부터 낚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3월 말 정도서부터는 낚시를 해요. 그 이유는 물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빨리 올라서, 예, 봄 초봄에도 낚시를 여기서 하십니다. 여름 오름수위 때는 물론 마찬가지고 여름 가을은, 예, 공통적으로 다 낚시가 됩니다. 예, 먼저 신남골부터 설명드릴게요. 신남골은 이 부평 보호서부터 쭉 들어오셔서 공원이 있어요. 여기 이 공원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공원, 이 다리 있는 부분까지 낚시를 합니다. 여기서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름수위가 돼서 만수위가 되면. 그런데 이제 조금 하류 방향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북쪽을 기준으로, 이 지도 위가 북쪽이니까 북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도로가 있는 이 부근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네, 수심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굳이 바닥 낚시를 한다고 하면, 네, 여기 도로 보이시죠? 이 부분 내려오는 도로, 여기까지는 바닥 낚시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하실 수는 있는데, 수심이 이쪽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낮은데 지금은 공사를 해서 좀 깊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바닥 낚시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모르길이라고 이 마을을 통해서 내려오는 길인데, 이 도로, 이 나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지금은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죽었고, 이 도로서부터 내려가는 길까지, 네, 여기 이 부분은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 중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중간에 내려가는 길처럼 여기 넓어서 길이 있어요. 이 부분에 공사를 하긴 했는데 물이 만수가 차면 여기도 찹니다. 이 부분, 여기는 아니고 이 부분은 물이 차는데, 여기서부터
아까 다리 있는 이 일대까지는 바닥 낚시를 주로 하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중간에 밭이 있어요. 밭이 시작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여기가 물이 다 차면서 말 그대로 오름수위 때 뭐 버드나무 묻히듯이 이런 중간에 그런 자리들이 엄청 있어요. 물론 작업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화면에서 이쪽 현지인분들이 작업해 놓은 사진 제가 옆에 첨부 화면을 올렸는데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정말 정글처럼. 이런 포인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수가 됐을 때 여기 이 부분들 중간중간에 물이 차지만 뭐 바지 장갑 입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안 깊은 데가. 들어 여기 이 부분이 턱 부분이라 물이 뒤로 차고 이 나무는 또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밭 부분이 잠기면 이런 부분에서 낚시가 상당히 주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왼쪽 골입니다. 왼쪽 벽면. 여긴 되게 간단해요. 이 부평 보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는 절벽이에요. 가서 걸어가서 낚시를 하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건너서 이쪽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되지 않냐. 여기 완전 절벽이에요. 예전에 소양호에서 보트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쪽에서 중충하시는 분들이 보트로 와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도로가 있고 여기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 이쪽에서 낚시가 잘 되긴 했는데 지금은 낚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벽면에서 낚시가 가능한 지역은 이 공원에서, 이 공원 주차장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차를 대고 걸어가시면 돼요. 공원을 따라 걸어가시면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육초가 많이 자라고 수위가 많이 오르면 이 공원이 잠길 때도 있지만, 이 공원이 잠기지 않고 여기까지 물이 차면 육초 작업을 하고 여기서도 낚시들을 많이 하세요. 왼쪽 편은 이 부분만, 네, 만수리 때 낚시가 가능합니다. 일부 여기가 예전에 작년까지는 이게 도로로 연해져서 여기까지 주차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공원화가 완전히 되면서 이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못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 열려 있으면 들어가셔도 여기 주차 공간은 충분합니다. 네, 일단 신남쪽 골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거리뷰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찾아가실 수 있게. 신남은 이 신남을 통과해야 돼요. 이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물론 있는데 이쪽 반대로 들어가시는 건 어렵고, 이 부분이거든요. 네, 서울 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하시면 인제고 인제대교로 가는 길이고, 신남 쪽까지 오셔서 이 신남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네, 그래서 이 직진을 하시면 이 마을을 통해 가거든요. 네, 신남을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완전히 통과를 하셔서 직진을 계속 하시면 돼요. 네, 계속 하셔서 계속 오시면 여기 닭바위 공원이라고 공원이 하나 있어요. 이쪽 옆길로 좌측으로 내려가셔서 이 길을 타고 계속 가시면, 네, 여기 삼거리가 나옵니다. 이 삼거리에서 건너가시면, 네, 이쪽에 공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주차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은 물이 꽉 차면 못 가요. 그럼 마을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쭉 가시면 이쪽이 왼쪽 편, 이쪽이 오른쪽 편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부평골 방향 설명드릴게요. 빙어호 포인트예요. 여기가 빙어호 포인트. 지금은 빙어호 포인트죠. 원래는 부평골이었고, 이 부평골 포인트는 이 빙어호가 생기면서 완수가 되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흙처럼 보이시는 분이 물에 다 찹니다. 이렇게 싹 다. 도로 여기까지는 안 차고 한 이 라인 정도까지 이렇게 물이 다 차는데, 요 위로는 물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이 계곡이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는 요 산 밑에까지 이렇게 물이 찹니다. 포인트는 이 길 따라 쭉 돼요. 수심이 굳이 깊은 곳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빙어가 시작되는 이 부분, 네, 여기까지는 엄청 깊습니다. 요 라인까지. 여기는 엄청 깊고,
그래서 그나마 좀 완만해서 바닥 낚시를 한다 그러면 이 반대편이 좀 난데, 이 북쪽 면보다 남쪽 면이 조금 수심은 낮습니다. 좀 완만한 구간은 바닥 낚시를 굳이 하신다. 여기가 만수위가 돼도, 만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차면 이 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189까지 채우니까 한 187이나 6 정도 라인에서는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바닥 낚시가 주요한 구간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네, 요 정도 구간이 바닥 낚시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좀 깊겠죠. 물론 내려가서 수위에 따라서 내려가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그 부평보에서 빙어호를 바라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저 멀리 있는 다리가 부평교입니다. 부평교 안쪽에 지금 빙어호에 지금 차량 있는 저 분들은 다 낚시하시는 분이에요. 사계절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 안 해도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정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전에 저기 작은 골이 있었는데 도로를 만들면서 골을 메운 것 같습니다. 밑에 토관을 묻은 것 같고 경사도 좀 급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신남골 방향입니다. 저 멀리에 신남대교가 보이고 있고, 지금 제가 아까 나무가 없어졌다는 부분이 이제 요 빨간색 요 부분인데, 수몰나무가 상당히 많았는데 많이 살았어요. 포인트가 좀 많이 파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끝에 좌측 방향 낚시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그 버드나무 묻혀 있다는 부분, 그 부분 이 부분이고, 지금 이제 부평보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벽 부분입니다. 전체 전경은 이렇고, 중간에 이 보에 또 중간에 길을 만들어서 막아서 이 안쪽에 물을 가둬서 낚시를 빙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다음은 갈수기 포인트입니다. 갈수기는 지금이 갈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175 라인, 그거보다 더 낮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물이 서서히 오르면서 포인트가 여기저기 형성이 되는데, 제가 이제 드론 화면으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이 현재 갈수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런 부분에서도 낚시를 하세요. 물이 여기가 없으니까. 길이 있긴 있거든요. 물이 빠지면. 여기서 낚시를 하시고 이 부근의 일대에 쭉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데, 갈수기에는 이 빙어호에 집중돼서 낚시를 하십니다. 봄부터. 겨울에 계속 발전 방향으로 댐을 물을 빼면 지금보다 수위가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보는 일정 양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고 수온이 많이 오르면 이 안에 갇혀 있던 떡붕어들이 상당량이 들어 있거든요. 그 붕어들을 잡으려고 낚시들을 주로 갈수기 때 이 호 안에서 많이 하십니다. 일단 이 빙어 쪽, 부평 쪽으로 가시는 길은 이 성재마을 가는 길하고 똑같거든요. 성재마을 가시는 제 소양호 2부 영상에 보시면 성재마을 소개한 영상에 가시는 길이 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평 쉼터가 있어요. 거리부로 보시면 이 부분서부터 나뉘니까 이렇게 이 뒤편 저 앞면으로 가면 인제고 이쪽 뒤로 가면 서울 쪽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이 부평 쉼터를 휴게소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평 쉼터 옆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 길 쭉 타고 다리를 건너고, 뒤에 다리 보이시죠?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저기 다리 밑에까지 가면 여기 삼거리가 나옵니다. 이 삼거리인데 삼거리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좌회전. 좌회전 들어가시면 저기 앞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아까 그 빙어 축제장입니다. 이 길 타고 쭉 가시면 이 마을을 거치고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주민들과 전혀 마찰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 포인트는 다 이 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 빙어 아래쪽 산 밑으로 이 남쪽 면으로 들어가는 편한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이렇게 인제 방향으로 올라오시다면 동갈보대 이 휴게소가 있어요. 그걸 지나셔서 이 모르박 교차로 해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르박 교차로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이쪽 길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회전, 동글라보대 쉼터가 이쪽에 있죠. 오셔서 여기서 좌회전을 받으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데 이 길로 오셔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로 쭉 내려가면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빙어거든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여긴 도로가 여기까지 다 있고, 네, 여기는 이제 거리비 제공이 안 되니까 이쪽이 신남 방향, 이쪽이 여기 보호입니다. 보호. 여길 타고 이렇게 쭉 도시면 아까 그 길이 나옵니다. 소양호에서 현지 분들께서 즐겨 사용하는 떡밥, 네, 그 일명 뭐 상류 쪽에는 신남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신남꾼들분, 네, 주로 사용하는 떡밥. 저도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레시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정 레시피를. 항상 요거 많이 쓰세요. 5번 글루텐. 여기 복용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소포장돼 있는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이 마르키 제품 이 5번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많이 사용하시고, 일부 조사님들이 이 떡붕화 잔분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집어도 잘 되고. 여기다가 이 포테토를 섞는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쪽에 사용하시는, 현지인들 사용하시는 떡밥 블렌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떡밥 봉지를 뜯을 때는 항상 3분의 1점까지 뜯으시고 잘안 뜯으시면 자르시면 먼저 5번 글루텐은 100cc 넣겠습니다. 100cc 넣고 다음은 포테토를 100cc 넣겠습니다. 이 5번 글루텐은 물이 1대1입니다. 100cc를 넣었으니까 물을 100cc 넣으시면 됩니다. 이 포테토는 예를 들어서 200에 물이 150입니다. 그러면 100cc 넣었으니까 75입니다. 75cc. 그럼 전체가 175cc죠. 항상 시중에서 판매하는 컵이 100cc, 50cc, 25cc입니다. 다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제품을 잘 섞겠습니다. 섞어주시고 100cc 10cc 25cc 물을 넣고 잘 섞어줘요. 이게 포테토가 있어서 조금 푸석거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포테토와 글루텐이 물을 잘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성형이 잘 됩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네, 성형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숙성이. 이게 보면 글루텐, 기존의 글루텐, 5번 글루텐 기본 성형한 것보다 살짝 소프트한 터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테토가 들어가서 잔분이 있어요. 숙성을 하시고 나서 블렌딩을 해놓고 숙성을 하시고 나서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이 정도 부드러운 떡밥이고 전분감이 많아서 떡붕어에 상당히 유리한 떡밥입니다. 이 블렌딩은 5번하고 포테토는 통상 댐에서 중충하시는 분들도 비율을 다르게 해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현지에서 조과가 월등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5번만 사용해도 돼요. 바닐라 글루텐만 사용해도 조과는 있지만 더 집어대고 입질이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쪽에서 낚시점도 운영하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이 블렌딩을 뭐 생각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여기서
낚시장을 30년도 넘게 하셨어? 막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사용해 보니까 블렌딩은 답이 없거든요. 현지에서 잘 먹히는 게 가장 좋은 떡밥이니까. 네. 다음 편에는 떡밥 블렌딩을 제가 소형어 특집을 따로 할 건데,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육초 작업을 하는 곳에서 낚시를 할 때 좀 바닥이 지저분할 때라든지 뭔가 걸림이 있거나 주변에 좀 이렇게 풀이 밀성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오름수에 가시면 다시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또 사용하는 떡밥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떡밥도 뭐 예를 들어 이건 되게 초급자 과정이라고 굳이 블렌딩으로 생각하면 또 중급이나 고급 과정 블렌딩도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